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 공법단체 설립을 앞두고 주도권 다툼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장의 5.18 묘지 참배를 가로막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폭설이 잦았던 지난 1, 2월 2달 동안 광주에서 포트홀 신고가 하루 평균 100건 이상 접수됐습니다. 시민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광주시가 대책을 내놨지만 불편이 당장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광주 시내도로에 암행 순찰차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교실 바닥에 온돌 난방시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반응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5.18 유공자들이 공법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된 이후 서로 주도권을 쥐려는 다툼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급기야 5월 영령들 앞에서 보훈처장의 참배를 방해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5.18 영령이 잠들어 있는 국립 5.18 민주묘지에 경찰 경력이 삼엄한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5.18 국립묘지를 찾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에게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모인 5.18 유공자들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국가보훈처장은 잘못된 행정을 시인하고 즉각 시정하라! 이들은 황 처장이 묘지에 도착하자 거세게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제지 속에서도 고성이 오갔습니다. 이들은 공법단체 추진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며 황 처장의 참배를 막았습니다. 5월 3단체를 탈퇴한 이들은 공법단체 설립 준비위라는 임의단체를 만들고 지난달 공법단체 설립 준비위 신고서를 보훈처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보훈처는 구속 부상자 외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설립 준비 신고서를 반려했습니다. 공법단체 설립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임의단체까지 만들었지만 보훈처가 승인하지 않은 겁니다. 물론 단체 간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있겠지만은 법에 의하고 모든 것이 법 절차에 지금 따라야 되고. 이러는 사이 보훈처가 구속 부상자회 회원으로 이루어진 공로자회 설립 준비위를 승인하면서 갈등이 더욱 첨예해졌습니다. 내부 갈등이 많이 심화됐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해소하고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갈 것이고요. 5.18 유족회도 형제자매를 회원 자격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반발하는 등 공법단체 설립을 앞두고 5월 단체의 내용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아시아문화정당과 문화원의 조직을 일원화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시아문화원의 노동자들은 대량 해고 위기에 놓였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원 노조는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신설될 아시아문화전당 재단의 정원 안에서만 고용을 승계하도록 법안 내용이 후퇴했다며 고용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추진 중인 광주 우남산 근린공원 용지 변경에 대해 광주도시계획위원회가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시청에서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우남산 공원에 건설되는 아파트 진입 도로가 좁고 주차장 안전 대책이 미흡해 입주민들의 안전에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자연 녹지를 이종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바꿔달라는 안건에 대해 표결 끝에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일곡공원 아파트와 마륵공원 아파트 등 다른 2개의 민간공원 아파트 안건과 계림 4구역 재개발 사업 등은 조건부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하늘이 온통 뿌였습니다. 안개 때문인데요. 어제 종일 비가 내리면서 다기가 습해서 특히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순천과 영광, 나주에서 모두 가시거리 100에서 200m 안팎에 안개가 끼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분 지역의 안개는 오늘 오전 중에 소산되겠지만 해안 지역은 오늘 점심 무렵까지도 안개가 짙겠습니다. 오늘은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이기도 합니다. 어느덧 봄의 두 번째 절기여서일까요?
되어올까요? 오늘부터는 기온이 매우 높게 치솟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4.7도로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데요. 한낮 기온은 무려 19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10도 이상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일교차는 15도가량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어지는 주말 동안에도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포근하겠는데요.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점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하늘은 맑겠습니다. 안개가 거치고 나면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폭설이 이어진 최근 2달 동안 광주에서 접수된 포토홀 신고가 6천 건이 넘었습니다. 시민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광주시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지만 당장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토홀이 발생한 광주 광산구 왕복 4차선 도로. 2m 정도 길이로 도로가 움푹 패인 포토홀 옆으로 수많은 차량들이 속도를 높여 지나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응급복구반이 임시로 아스콘을 깔고 장비를 동원해 다짐 작업을 합니다. 약 1km만 자리를 옮기면 또 다른 포토홀이 있는 상황이어서 복구 작업을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아침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나오게 되더라도 각 사고음이나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여기저기 동서남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일 광주 한 터널 근처에서는 포토홀 때문에 차량 20여 대의 바퀴가 찢어지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폭설이 이어진 지난 2달 동안 포토홀 신고 건수는 6,600여 건에 달했는데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한 11,600건의 58%에 이릅니다. 포토홀이 급증한 이유는 제설 작업을 위해 도로에 염화칼슘이 뿌려지고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많은 중장비가 도로를 다니기 때문입니다. 눈이나 비처럼 기상 조건 때문에 도로 곳곳에는 보시는 것처럼 포토홀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 깊이를 보면 성인 손가락 2마디가 들어갈 정도여서 지나는 차들의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더딘 복구 작업으로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불만입니다. 그닥 복구가 빨리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당연히 한번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 상황에서는 좀 조심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시민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광주시는 포토홀 특별 대책반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도로 전체를 더 씌우는 공사를 하기엔 예산이 부족해 하반기 추경 예산을 확보하기까지 임시 복구만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광주시 도로관리 예산은 35억 원으로 대전시 등 다른 지자체보다 2배가량 적어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적습니다. 추경이나 예비비를 확보하여서 예산 확보하여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시간 동안 응급복구 작업을 해도 근본적인 도로 보수 등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보여 시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교통법규 위반하지 않도록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활약하는 암행 순찰차가 일반 도로에서도 암행을 시작했습니다. 첫 출도에 나선 암행 순찰차에 이다현 기자가 함께 타봤습니다. 광주 서구의 한 왕복 8차선 도로. 차량들이 다니지 않는 틈을 타 학원버스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승용차가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버스를 추적합니다. 어제부터 시내에서 운행을 시작한 암행 순찰차입니다. 025 차 정차하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불법으로 유턴하던 택시가 또 적발됩니다. 유턴구역은 한참 더 위로 올라가서 하셔야죠. 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고 벌점도 30점으로 높은 수준인데 운전자들은 경찰차가 주변에 있는지 모르고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바로 이 차량이 암행 순찰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외관상으로는 일반 승용차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경광등과 사이렌, 확성기 등 단속에 필요한 장비는 모두 갖췄습니다. 차량 내부에 있는 블랙박스와 캠코더로 증거 영상을 확보하고 과속 카메라로 속도 위반 차량도 단속합니다. 지난 2016년 고속도로에서 시범 운영된 암행 순찰차가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행 순찰차를 운영하기 시작한 2016년 9월부터 2017년 9월 사이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18.9%, 교통사고 사망자는 10.9% 줄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망사고의 72%가 일반 도로에서 발생하는 만큼 올해부터는 암행 순찰차를 시내 모든 도로에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특정 시간대는 정해지지 않고
24시간 이 암행 순찰차를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에 농어업인을 포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집중호우와 한파, AI, 괭생이 모자반 등 재해와 코로나19로 인한 대량 소비처 감소로 농어업인은 빈사 상태에 빠져 있다며 농어업인을 배제하는 건 농어업과 농어촌을 정부가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19조 5천억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이 담긴 추경 예산안은 3월 임시국회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나주의 한 골프장에서 경기 진행요원이 잇따라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확산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나주의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경기 진행요원이 그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전남 872번째 확진자로 분류된 데 이어 어제는 동료 직원이 광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골프장 직원과 이용객 등 접촉자들을 상대로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광주에서는 보험사 콜센터 관련 2명과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딱딱하고 차갑기만 했던 초등학교 교실 바닥에 난방시설이 속속 설치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돌봄 교실과 또 1학년들 교실부터 이 바닥 난방이 순차적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시내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입니다. 교실 뒤쪽 항철에 전기 보일러 시설이 설치돼 바닥 난방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바닥 난방이 돌아가면서 교실은 마치 아이들의 집 같은 환경이 됐고 온풍기 사용으로 인한 건조함도 사라졌습니다. 초등학교라는 낯선 환경에 노출된 아이들에게 학교는 한층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바닥이 차가운 경우에는 아이들이 엉덩이가 시려워지고 또 감기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제 온돌이 설치돼서 아이들이 따뜻하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전남 지역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바닥 난방 시설 공사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부터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교실 796개 가운데 27% 수준인 220개 교실에 바닥 난방이 시설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은 교육부 지원으로 이 사업을 시행했지만 현장의 반응을 조사해 자체적으로 교실 바닥 난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학교 구성원 만족도와 재정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간 추진 계획을 세워 안전하고 쾌적한 교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실의 냉온풍기는 물론이고 이제는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바닥 난방이 도입되면서 집보다 나은 학교 시설이 돼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남학신도시 오룡지구 초등학교가 과밀 학급 문제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 입주로 예측했던 것보다 전학생들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교육당국은 학급과 교사 수를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바빠졌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개교한 무안군 오룡지구 행복초등학교입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30명을 훌쩍 넘습니다. 특히 4학년과 6학년은 40명 선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학급당 20명 중반대인 인근 오룡초등학교, 남학초등학교와 비교해도 과밀 상태입니다. 교실 안 밀집도가 높아지면서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코로나19 방역상 어려움이 생길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그 건강 문제가 좀 우려되고요. 또 좁은 교실에서 많은 학생을 상대하다 보면은 그 선생님들의 어떤 그 교육 활동에 어려움. 오룡초 주변 아파트 단지 입주가 진행되면서 전학생들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12일 행복초등학교 학급을 편성하기 전 전학생을 감안한 전교생 수는 1,020명. 일주일 뒤 전학생이 40명 더 늘어 1,060명이 됐고
이를 기준으로 37개 학급 규모로 반편성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개학 날까지 전학이 잇따르면서 결국 1,210명까지 전교생 수가 늘었습니다. 즉 1월 달에 그런 수요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1월 달에서 개교 직전 한 2개월여 공백에 이루어지는 전입이나 전학에 대해서는 미처 대처하지 못한다는 그런 맹점이. 오령지구 아파트 단지 3곳은 아직 500여 세대의 입주가 남아있는 상태여서 행복초등학교 전학생 유입은 당분간 잇따를 전망. 교육당국은 학급 4개를 더 늘리고 교사도 추가 배치하기로 했지만 일단 다음 달 초까지는 과밀학급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시가 평동산단 폐기물 소각장과 매립장을 민간에 매각하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평동산단 폐기물 소각장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광주시로부터 폐기물 소각장과 매립장을 구입한 민간 업체는 이득을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폐기물을 처리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또 이번 매각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결정이 취소될 때까지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이 광주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 부당 노동 행위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엄정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 지부는 노동청이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이사 등 임직원 9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만큼 검찰은 불법 가담자를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업체는 금속노조 소속의 노동조합이 만들어지자 복수노조를 만들어 직원들을 회사 주도 노조에 가입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옛 순천부 읍성 남문터가 광장으로 조성돼 시민에 개방됐는데요. 공동화가 심각한 원도심에 문화 도시재생의 새로운 거점이 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박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형적인 순천의 구도심, 이곳 한가운데 남문터 광장이 들어섰습니다. 옛 순천부 읍성이 있었던 곳으로 착공 3년 만에 지상 1층, 지하 3층에 광장이 조성된 겁니다. 지상에는 연자루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건축물이 들어서고 지하 1층에는 광장을 중심으로 관광센터와 역사 전시실, 로컬푸드 판매장이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읍성 남문터 광장을 구도심의 문화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순천 부읍성의 역사 문화적 자원을 기반으로 시민들의 소통과 문화 향유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하 2층에도 대규모 주차장이 조성됐고 인근 지하상가 시내몰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읍성 남문터 광장이 인근 상권의 도시 재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차 공간도 확보되고 그다음에 문화 공간이 보다 원도심이 확장이 됐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이제 찾으셔서 상가로 유입되는 고객들이 많아지실 거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현실적인 대처와 일부 구조물의 재배치, 문화 도시 재생을 묶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주민들 그리고 상권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운영이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340억 원이 투입된 순천 남문터 광장. 공동화를 겪고 있는 원도심에 문화 도시 재생의 거점 공간으로 도약이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주 하남산단 관리공단 이사장이 30여 년 만에 교체됐습니다. 하남산단 관리공단은 지난 1987년 산단 설립 때부터 이사장을 연임해온 염홍섭 서산그룹 회장의 후임으로 박흥석 럭키산업 회장을 선임하고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박신임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광주가 자동차 부품 산업과 인공지능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도록 하남산단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연습 경기를 생중계합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오는 7일부터 열리는 청백전 3경기와 한화 이글스와의 평가전 1경기 등 4차례 연습 경기를 구단 공식 유튜브 채널인 기아 타이거즈 TV로 방송합니다. 기아는 중계 제작에 카메라 5대를 투입하고 서재은 기아 코치, 김병현, 윤성민 등 은퇴 선수와 개그맨 김태원 씨가 해설위원으로 나섭니다.
오늘 아침 안개 때문에 하늘이 뿌였습니다. 어제 종일 비가 내리면서 특히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은 상태입니다. 순천과 영광, 나주에서 모두 가시거리 100에서 200m 안팎의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안개는 오늘 오전 중에 솟아되겠지만 해안 지역에서는 오늘 점심 무렵까지도 안개가 짙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입니다. 어느덧 봄의 두 번째 절기인데요. 오늘 절기답게 기온이 높게 치솟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4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지만 한낮 기온은 무려 19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10도 이상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일교차는 15도가량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니까요. 큰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지는 주말 동안에도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대체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늘은 맑은 상태입니다. 안개가 걷히고 나면 보다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4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16도에서 영상 20도 분포로 어제보다 5도에서 많게는 10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15도로 예상되고요. 강진의 낮 기온은 19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곡성의 낮 기온 20도, 구리에서는 21도 안팎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1.5m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주도 광주의 낮 기온 15도 안팎으로 유지되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